신인간혁명 제26권 이케다 다이사쿠 아스타 몇 평쯤 되는 모토우지 상점에 진열된 물건을 신이치는 이것저것 구입했다. 이 파도, 양배추도 그리고 저 포도도 주십시오. 그리고 신이치는 식초와 소스, 살충제, 과자, 빵도 샀다. 가게 한쪽에는 화학 조미료 병도 진열되어 있었는데 병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이 조미료는 잘 팔리지 않나 보군요. 이 조미료도 전부 주십시오. 먼지투성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정말로 사시겠습니까? 모토우지가 말하자 신이치는 걱정 없다는 듯이 웃음을 지었다. 이 가게에 있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사겠습니다. 이 저울도 사겠습니다. 이 저울은 장사할 때 쓰는 도구라서. 그리고 너무 많이 사시면 내일 팔 물건이 없어집니다. 가게 안에 웃음이 번졌다. 모토우즈의 아내 도미는 신이치가 구입한 물건들을 골판지 상자에 부지런히 담았다. 웃고 있던 모토우즈의 얼굴이 차츰 감개무량한 표정이 되었다. 그는 생각했다. 17년 전에 말씀하신 한마디를 잊지 않고 바쁜 와중에 일부러 우리 가게를 찾아와 주셨다. 그리고 나를 격려하려고 물건까지 사주셨다. 이런 분이 세상에 또 있겠는가? 물건을 다 산 신이치가 모토우지 부부에게 말했다. 작은 가게는 큰 슈퍼마켓에 비하면 수익이 적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역 사람들의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생명선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신뢰의 거목이 되어 주십시오. 가게가 번창하고 부부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심의 승리입니다. 또 오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모토우지는 신이치의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다. 가족의 생활만 지키기 위한 가게가 아니었다. 지역 사람들의 생활을 지탱하는 가게다. 이렇게 생각하자 깊은 사명을 느꼈다. 도다 기념 묘지공원의 개원을 축하하듯 멋진 파란 하늘이 펼쳐지고 태양은 백금처럼 하얗게 불타며 빛났다. 10월 2일 오전 11시 묘지공원 안에 도다 기념 광장에서 홋카이도 동지 대표 2,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묘원 개원식을 거행했다. 이 일은 도다 조세이의 기일이다. 특히 1960년 10월 2일은 아스타의 땅에서 도다에게 자네는 세계 강포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세계 강포를 부탁받은 신이치가 첫 해외 방문을 출발한 의의 깊은 날이었다. 은사의 유덕을 기리고 광선이포를 서원하는 제자들의 상쾌한 독경, 창제 소리가 가을 하늘에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근행에 이어서 부회장이자 홋카이도 총합장인 다하라 가오루가 인사했다. 이 묘지공원은 도다선생님의 고향이고 주위에는 웅대한 바다와 아름다운 산줄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묘원을 내려다보면 하늘의 왕인 독수리가 날아가는 형태입니다. 저는 이곳이 영산 정토와 흡사한 최승지 어서 1022쪽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하라가 이렇게 외치자 참석자들은 눈동자를 빛내며 큰 박수로 답했다. 홋카이도 동지는 묘지공원의 완성을 목표로 은사의 고향에 걸맞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광포의 모범이 되는 홋카이도를 구축하자고 하면서 사력을 다해 홍교 확대에 힘썼다. 요컨대 묘지공원 건설과 함께 광선유포를 건설하기 위해 또 자신의 인간혁명을 건설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했다고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생명에 환희가 넘쳤고 그 완성된 모습에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광포성의 건설을 자신과 동떨어진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과 호응해 모든 동지가 신심의 목표를 세우고 과감하게 전진한다. 거기에 학회 건물을 건설하는 하나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창가의 건축물은 광선유포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존귀한 신심의 투쟁이 그것을 장엄하게 하는 법이다. 신이치는 모두의 밝고 활기찬 모습에 기뻤다. 드디어 신이치가 발표할 차례가 되었다. 신이치는 먼저 아스타무라의 촌장 일행을 비롯한 초대 손님과 묘지공원의 건설에 힘쓴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리고 의연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홀케인의 명저 영원의 도읍에서 주인공 로시가 쓴 편지에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언제나 벼랑 끝을 걸어온 사람에게는 매우 긴급한 사태도 이른바 일상 다반사에 불과하다. 생각해보면 초대회장 마키고지 선생님도 제2대회장 도다 선생님도 그리고 나도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자며 투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언제나 벼랑 끝을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영원한 행복을 구축하기 위해 세계의 한국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종교개혁에 깃발을 내걸고 일어선 창가학회의 발자취는 이유 없는 비난 중상의 연속이자 파란만장한 역사였습니다. 나는 그 선두에 서서 좋아지는 것은 불가사의요 나쁘게 되는 것은 필정이라고 생각하라. 어서 1190조라는 대성인의 말씀을 내 신념으로 하여 투쟁해 왔습니다. 확실히 나도 영원의 도읍에 씌어 있듯이 어떠한 긴급 사태도 이른바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니지렌 대성인의 말씀대로 또 창가의 일문으로서 광선유포를 향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다져 로시와 같은 경지를 확립하기 바랍니다. 광선유포라는 전대미문의 대업을 완수하겠노라는 우리의 앞길이 평탄할 리 없습니다. 평온하고 맑은 가을 날씨가 영원히 계속되는 일 따위는 결코 없습니다. 서부 연안의 노도와 같은 거센 파도를 향해 당당하게 전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광포의 길이고 창가의 길입니다. 무엇인가를 예언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참석자 대부분은 그 말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때 일련 종종의 종문 안에서 신이치를 배척하려는 획책이 점점 표면화되고 있었다. 신이치는 여기서 어서 한 구절을 배독했다. 법화경을 믿는 사람은 겨울과 같다.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되느니라. 아직도 옛날부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노라. 겨울이 가을로 되돌아간 것을 어서 1253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대로 아스타무라의 정치에 통합니다. 아스타는 북해 얼어붙은 이라고 시에서도 노래했듯이 확실히 북풍이 부는 고장이고 혹독한 추위의 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법화경은 겨울과 같은 신심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사의 고향 아스타의 천지를 사랑합니다. 인간의 진실한 가치는 그 사람의 생명적 경애에 있습니다. 온난하고 바람도 불지 않는 환경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살면서 오로지 안일만을 탐하기만 한다면 인간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경애혁명은커녕 오히려 타락하고 맙니다. 그에 비해 역경은 경애혁명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혹독하게 추운 환경에 있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희망의 불꽃을 불태우며 자신의 생명을 생생하게 발동시킨다. 그 속에 그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서부 연안의 거센 파도가 휘몰아치는 엄한의 이 아스타를 인생의 원점이 되는 땅으로 삼아 언제나 신심의 자세를 확인하자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생사적 열반의 불법입니다. 고뇌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눈부신 대환희의 빛이 내리쬐는 법입니다. 혹독한 주위의 이 땅에 찾아오는 봄에는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커다란 희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법화경은 겨울과 같은 신심이다.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된다고 강하게 확신하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고난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속에 인생을 가장 풍요롭고 충실하게 만드는 근본 궤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도다 선생님의 고향인 아스타를 인생의 원점이 되는 땅, 마음의 고향으로 정하고 생사부리의 영원한 도읍으로 하고자 합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동하는 큰 박수가 파도 소리처럼 아스타의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것은 제자 일동이 실현의 북풍에 도전하겠노라고 맹세하는 박수이기도 했다. 신해치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홋카이도의 벗에게 외쳤다. 도다 선생님을 현창하는 이 묘지 공원에 앞으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도 많은 사람이 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의미에서도 아스타의 세계 모범이 되는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인간 공화의 사회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역을 소중히 하고 학회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스타 사람들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정과 신뢰라는 생명의 유대를 강하게 맺기 바랍니다. 홀케이는 영원의 도읍에 이렇게 썼다. 만일 인간 공화가 언제 열매를 맺겠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먼저 이곳에 하나, 저곳에 하나, 또는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이 세계가 인간 공화를 만들어낼 준비가 되면 이제까지 세계를 지배해온 권력이 이번에는 인간 공화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상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구축해야 한다. 시니치가 말을 이었다. 끝으로 이곳을 찾아온 여러분은 여기는 내 정원이다 라는 마음으로 산책하고 기후장대한 추억을 새겨 주십시오. 선조를 향해 추선 공양을 하고 자신도 활력을 되찾아서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묘지 공원에 인간 소생의 쉼터라는 의의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시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신이치는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여러분, 어쨌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거나 겁내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거센 열풍이 휘몰아치더라도 내가 지붕이 되고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심하고 창가의 마음의 고향인 아스타에서 즐겁고 평온한 인생의 봄바람을 만끽하면서 개가의 인생을 꿋꿋이 살아가기 바랍니다. 도다 기념 묘원 개원식은 광장에 서 있는 커다란 아스타무라 시비를 향해 모든 참석자들이 아스타무라 노래를 대합창하면서 끝났다. 개원식이 끝나자 신이치는 아스타 광포를 위해 풍설을 견디며 한결같이 매진해온 아스타 총블록의 멤버들과 기념 촬영 카메라 앞에 앉았다. 신이치는 모두에게 머리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스타 광포의 기초를 묵묵히 구축해준 덕분에 도다 선생님을 현창하는 이 묘지공원을 개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아스타를 광선 유포의 모범이 되는 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무리 의의 있는 시설이 탄생해도 그 땅에 광선 유포가 추진되지 않으면 그 시설은 사상 누각과도 같습니다. 아무쪼록 아스타무라의 학회 조직을 일본 최강의 조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블럭을 가장 사이좋고 가장 강하게 단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온정이 넘치는 창가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에 행복의 실상을 넓혀 주십시오. 그것이 광선유포의 역사상 깊은 의의가 새겨진 지역에서 살아가는 동지의 사명입니다. 이어서 신이치는 마키고치 스네 사부로와 도다 조세이의 묘비가 있는 은사공원의 개원식을 참석했다. 신이치는 묘비 앞에서 근행하고 홋카이도 천지에서 자란 선사와 은사를 그리며 마음속으로 이야기했다. 마키고치 선생님, 도다 선생님, 홋카이도는 이겼습니다. 오타루 문답도 있었습니다. 유바리 탄노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을 만날 때마다 우리 동지는 신심을 강하게 하고 불여불굴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생사불의의 사제를 상징하는 보성이 완성되었습니다. 근행을 마친 뒤 신이치는 이 1917년이 마키고치의 서거 33년 그리고 도다의 서거 19년이 되는 때라는 점에서 기념으로 33년 된 마키고치 벚나무와 19년 된 도다 벚나무를 심었다. 신이치는 두 회장의 벚나무를 바라보면서 21세기에 이어질 눈부신 창가의 벚나무 길을 개척하자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10월 2일 오후 신이치는 도다강당 식당에서 열린 홋카이도 미래회 제4기 결성식에 참석했다. 중등부, 고등부 대표 26명으로 구성된 인재 육성 그룹이다. 신이치가 모습을 나타내자 모두 활짝 웃었다. 신이치도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한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광선윤포의 후계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장래를 위해 엄한 이야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점을 간결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힘이 담긴 어조였다.
모두 앉음새를 바로 잡았다. 인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끈기입니다. 어느 의미에서 인생은 절망과 맞서 싸우는 투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도 좋지 않다. 가정 환경도 나쁘다.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이상과 자신의 현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온갖 고뇌의 연속이 인생이고 특히 청춘 시절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아무런 힘도 없다고 생각해 비굴해지고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은 모두 존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반드시 자기답게 빛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신을 빛낼 수 있는가? 바로 끈기입니다.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때로는 살아갈 기력조차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런 강한 끈기가 중요합니다. 힘이 없어도 좋지 않은가? 볼품이 없어도 좋지 않은가? 그렇지만 나는 지지 않겠다고 마음의 불꽃을 불태워야 합니다. 순풍에 돛단 배처럼 살면서 고생도 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도 좌절도 맛보지 않고 인생에서 승리자가 된 사람도 없습니다. 울고 싶은 심정으로 고생을 견디고 몇 번이고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으면서도 끈기 강하게 앞으로 나아간 사람이 모두 인생에서 승자가 되는 법입니다. 설령 실패하거나 패배하더라도 기가 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위축되어 자신을 비하한다면 그야말로 패배입니다. 인내 강한 사람이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강한 끈기를 기르기 위한 창제이고 불도수행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인생의 승리라는 영광은 신심을 근본으로 집념에 집념을 다하고 끈기 있게 또 끈기 있게 자신이 정한 길을 걸어간 사람의 머리 위에 빛난다는 사실을 선언해 두겠습니다. 멤버들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눈동자를 빛내며 신이치의 지도에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장래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창가의 아버지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와 깊은 친교를 맺은 홋카이도와 인연이 있는 교육자 니토베 이나조의 잠언이다. 신이치는 홋카이도 미래회 제4기생과 기념 촬영을 한 뒤 차를 타고 아스타강으로 갔다. 현지 아스타 총블록의 이노 도미요 지도위원이 신이치에게 아스타강의 연어 떼가 올라오고 있으니 꼭 보러 와주십시오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이노는 아스타 총블럭의 초대 총블럭장을 지낸 40대 중반의 풍채 좋은 장년으로 검은테 안경이 잘 어울렸다. 신이치와 미네코는 아스타강에 놓인 아스타 다리 부근으로 안내를 받았다. 강폭은 60m 정도이고 고추 잠자리가 주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다. 멤버 20명가량이 둑 위에 모여 손가락으로 강을 가리키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신이치가 차에서 내리자 환성을 지르며 어서 빨리 오십시오라고 말하듯이 손짓했다. 신이치가 강을 들여다보니 연어 10마리 정도가 원을 그리듯 헤엄치고 있었다. 연어의 몸 길이가 70에서 80cm 가량 되었다. 이노가 신이치에게 말했다. 지금 계절이 마침 연어가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시기인데 요 몇 해 사이에는 아스타강의 연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연어가 보이기 시작해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연어도 저희와 같은 심정으로 야마모토 선생님을 환영하고 있다고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신이치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연어에게 환영 답례를 해야겠군요.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오르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도쿄에서는 이러한 자연 풍경을 볼 수 없습니다.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스타 멤버에게 말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바다를 떠돌다가 몇 년 뒤에는 알을 낳으려고 태어난 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때로는 바위나 돌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필사적으로 거슬러 올라와 암소가 하나가 되어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암컷은 알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알을 낳은 구멍을 자갈로 덮습니다. 그 뒤 암수, 연어, 어미는 모두 죽고 맙니다. 연어도 목숨을 걸고 자손을 남기려고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계자를 육성하는 일은 그 정도로 힘듭니다.
부디 여러분도 지금까지 배우고 함양한 신심을 목숨을 건다는 마음으로 자녀와 손주 그리고 후배들에게 모두 끝까지 전해 주십시오. 가까이에서부터 신심의 불꽃을 이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법 구주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또 인재를 많이 육성해 은사 도다 선생님의 고향인 아스타를 지키고 더불어 일본과 전 세계로 배출해 주십시오. 아스타무라 노래에 있는 가라는 그 한마디 부자의 노래처럼 말입니다. 이노도미오와 아내 지요는 아스타강 근처에서 찻집을 했다. 그 말을 들은 시니치는 바로 이노의 가게를 방문하기로 했다. 가게 이름은 아스타강인데 자택 일부를 개조해 찻집으로 만들었다. 시니치와 미네코는 찻집 카운터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아내 지요가 커피를 내왔다. 이노 부부는 아스타무라에서 태어났다. 입회하기 전부터 두 사람에게는 마을에 사는 학회원 친구가 많아 불법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부부는 신심에 관한 편견은 없었다. 또 학회는 결코 나쁜 단체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회할 마음은 없었다. 부부는 친구 학회원의 권유로 세이쿄 신문을 구독하고 세이쿄 그래픽도 자주 보았다. 세이쿄 그래픽에 실린 청년들의 생기발랄한 사진을 보자 상쾌함이 느껴졌고 희망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세이쿄 그래픽을 보고 서로 이야기했다. 학회 청년은 세간의 젊은이와는 어딘지 모르게 다르구나. 상쾌함과 도전하겠다는 기세 같은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듯하군. 정말 그래요. 모두 옷차림도 평범하고 특별하게 차려입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내면의 빛 같은 것이 느껴져요. 이웃 학회원도 모두 인품이 좋은 걸 보니 학회에서는 마음을 연마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듯하군. 사진은 진실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부부가 학회에 이런 느낌을 갖기 시작할 무렵 학회원 친구 한 사람이 진지하게 입회를 권유했다. 두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빛내고 싶다는 생각에 신심을 시작했다. 1962년 11월이었다. 기간지와 잡지가 가지는 힘은 크다. 계속 구독하는 속에서 학회에 대한 이해의 토양이 착실하게 만들어진다. 기간지와 잡지의 구독 추진은 그대로 홍교 확대의 추진력이 된다. 입회한 이노 부부는 학회 활동에 기꺼이 힘썼다. 두 사람은 어느 날 아스타지구 초대 지구부장을 맡고 있던 야마우치 에스로에게서 아스타무라의 사명을 듣게 되었다. 아스타무라는 제2대 회장이신 도다 조세이 선생님의 고향입니다. 야마모토 선생님도 청년 시절에 도다 선생님과 함께 아스타무라에 오셔서 세계 광선유포를 결의하셨습니다. 이곳은 학회 본부에서 멀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스승과 유대가 강한 곳은 없습니다. 아스타무라에서 활동에 힘쓰는 우리에게는 전 세계 그 어디보다도 빨리 광선유포의 모범이 되는 지역을 구축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아스타무라에 살면서 학회 활동을 할 수 있다니 굉장한 일이 아닙니까? 의의를 찾아내고 의의를 자각하는 일에서 가치 창조는 시작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강한 마음과 풍요로운 마음이 생긴다. 정열을 담아 외치는 야마우치의 이야기에 이노 부부는 불타올랐다. 씩씩하게 홍교를 하러 뛰었다. 고뇌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들으면 눈보라도 무릅쓰고 달려가 불법 대화를 거듭했다. 이 무렵 아스타무라에는 세이쿄 신문이 오타루에서 우편으로 배달되었다. 그래서 아스타의 학회원은 발행일로부터 사나흘 늦게 신문을 받아보았다. 부부는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세이쿄 신문을 좀 더 빨리 받아볼 수 있을까? 동지들 모두 그렇게 갈망하고 있다. 이노 부부의 입회 계기가 세이쿄 그래픽이었으므로 부부는 기간지와 잡지가 가지는 무게와 그 파급력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세이쿄 신문을 자신들이 받아다가 배달원에게 전하는 중개 역할을 자진해서 맡고 나섰다. 1966년이었다. 전기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이노는 업무용 차가 있었다. 세이쿄 신문을 받는 장소는 이시카리강 나루터 근처에 있었다. 부부는 날마다 날이 밝기 전에 집에서 나와 차를 타고 가서 아스타무라로 신문을 운반했다. 겨울에는 3시간 정도 걸려 운반을 마쳤다. 도미오와 지오는 곧 아스타 총블럭의 총블럭장과 총블럭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아스타 총블럭은 아스타무라뿐 아니라 인접한 하마마스 무라도 포함했다. 그 무렵에는 아스타무라까지는 세이쿄 신문의 수송 체제가 갖춰졌지만 하마마스 무라는 여전히 우편으로 배달되었다.
부부는 우리가 어떻게든 하자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스타무라에 도착한 신문을 직접 하마마스 무라로 운반하기로 했다. 아스타무라에서 하마마스 무라로 가는 길 도중에는 급한 커브가 이어지는 좁은 산길이 있다. 그 커브 바로 앞이 절벽인 곳도 있어 미처 돌지 못하고 절벽으로 떨어지는 차가 있을 만큼 험한 곳이었다. 비나 눈이 내려 앞이 잘 안 보이는 날에 이곳을 지나가기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 어느 해 11월, 이노 부부는 세교 신문을 차에 싣고 하마마스 무라로 서둘러 갔다. 길은 산속 자갈길이었는데 눈이 쌓여 바닥이 얼어 있었다. 절벽 위에 급커브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다. 다 돌지 못할 것 같았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는 멈추지 않고 길바닥을 미끄러져 나갔다. 위험해요. 아내 지우가 소리쳤다. 절벽 건너편 산이 도미오의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틀렸다. 그 순간 차가 멈췄다. 차체 앞이 절벽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살았다. 어버조님이 지켜주셨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듯했다. 그 다음부터 이곳을 지나가기가 두려웠다. 커브에 접어들면 핸들을 잡은 손이 긴장해서 떨렸다. 그래도 세교 신문을 싣고 이 험한 길을 신중하게 달렸다.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광선유포는 추진되지 않는다. 내가 할 수밖에 없다. 그 책임감이 용기가 되어 마음의 불안감을 이겨냈다. 사람은 사명을 자각했을 때 자신의 벽을 부술 수 있다. 이노 부부가 자진해서 세교 신문을 운반해 주었기 때문에 그날 안으로 아스타무라와 하마마스무라 동지의 손에 신문이 배달되었다. 마을의 동지에게 그 신문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었는지 모른다. 학교 활동에는 사람의 눈에 띄지도 않고 주목받지 못하는 수수한 활동도 있다. 모두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고생스러운 일도 있다. 하지만 모두가 싫어해 좀처럼 하려고 들지 않는 일도 광선유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용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창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